이제 15.5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사실 저번 시간에도 끝까지 가지도 않았지만 15.5에서 다룰 내용은 그래서 1번 좌표계가 회전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물체 고정 좌표계,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세상을 표현한 좌표계가 아니라 어떤 움직이는 물체 위에 있는 좌표계가 그 물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걔를 따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 고정 좌표계 아니면은 물체 고정 좌표계가 회전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좌표계 상에서 그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바디 픽스 코디네이트 시스템 상에서 물체가 이동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아니 뭐 좌표계 회전하는 거 회전으로 인한 운동 더하기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거 2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속도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데 가속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항이 생겨요. 우리가 앞에서 가속도 뭐 노멀 가속도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가속도가 회전으로 인해 생겼잖아요. 그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책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책 보고 공부하기 쉽게. 어떤 벡터 Q라는 게 있어요. 이 Q라는 게 그냥 그 좌표계 상에서 아무 벡터예요. 뭐 각속도도 될 수 있고 각 가속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운동량도 될 수 있고 힘도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그냥 벡터예요.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물리량도 상관없어요. 뭐 위치일 수도 있고 뭐든지.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3차원에 대해서 하자면은 x, y, z 성분을 각각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였죠. 전통적으로 x, y, z 성분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뭐냐면은 회전을 하는 좌표계예요. 회전을 하는 좌표계에서는 얘가 0이 아니게 돼요. 회전일 때는. 그 다음에 좌표계가 회전을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오메가, 소문자 오메가는 그냥 좌표계 상에서고 얘는 좌표계 자체가 회전하는 거니까 그 각속도를 대문자 오메가로 쓰기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좌표축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폈나? 자, 이렇게 XY 좌표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좌표축 상에서 뭐 고정되어 있는 물체 뭔가가 있겠죠. 좌표축 상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좌표축 자체가 대문자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좌표축 위에서 고정된 어떤 점이 있다고 하면은 분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오메가로 돌아가면 같이 돌아가겠죠. 맞아요? 잘 이해 안 되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XY축이 그러니까 소문자 XY축이에요. 소문자 XY축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가 회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배가 회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여기 R만큼 있던 애도 같이 움직이니까 뭐 여기 어디쯤에 있겠죠?
R 프라임은 아니죠. 같은 벡터는 똑같잖아.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에 타고 있으면은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밖에서 보고 있어요.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갈매기가 봤을 때 배가 회전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동을 한 게 되죠. 여러분들은 생각엔 가만히 있었지만 좌표계가 이동을 했잖아요. 얼마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한 각속도가 라지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돼요? 아까 델타 t 있어도 된다 했죠? 우리가 이번 시간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됐죠. 맞아요? 좌표축이 이동을 하는데 그 좌표축에 물체 고정 좌표에 고정되어 있던 여러분들이 같이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든 간에 밖에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회전으로 인한 속도를 갖게 되죠. 그쵸? 근데 그 회전으로 인한 속도가 회전으로 인한 속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좌표축이 이동을 한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 좌표축이 돌아갔네? 그로 인해서 원래는 좌표축 IJ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돌아갔으니까 IJ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I에서 I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I에서 I 프라임으로 간 이 변화량 있죠. 얘가 뭐가 돼요? 델타 I가 되는 거예요. 걔가 시간에 따라 변화량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성분이 왜 나오냐?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좌표계가 회전을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뭐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QX를 이 항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얘 미분한 거 더하기 얘 미분한 게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여기 I를 미분한 거는 여태까지는 좌표계가 안 움직였으니까 0으로 봤는데 이젠 좌표계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항은 그러니까 뭘로 인한 거예요? 회전. 얼마에? 오메가로 인한 회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런 식의 회전으로 인한 시간 변화량, 속도 관점에서 봤었죠? 이번 시간 앞에서 뭘 배웠어요? R이라는 벡터가 있고 R이라는 벡터가 오메가로 회전하면 이렇게 해주면 그게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걸 여기로 들여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Q라는 벡터는 우리가 꼭 위치로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죠. 안 변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서는 좌표축에서 고정되어 있는 R이라는 위치가 같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R이 변화가 없어요. 그때는 식이 이게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는 시간에 따른 R 아니면 시간에 따른 Q 변화량이 있기도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얘를 풀면 뭐가 되냐? 책에 뭐라고 썼어요? 식을? 최대한 식을 따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식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배에 타고 있어서 움직이는데 그 배 안에서의 좌표계가 아니라 배에서 멀리 떨어진 항구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떠 있는 갈매기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배 안에서 뭔가 벡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위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속도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이든 운동량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벡터든 간에 그 벡터가 회전하는 좌표계 안에 있다면은 그 좌표계 안에서 XY라는 건 소문자 XY는 그 물체랑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예요.
그 안에서의 시간 변화량은 당연히 있는 건데 거기에 더하기 좌표 개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그 추가적인 성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내내 했던 얘기거든요. 이식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이 성분도 당연히 있겠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벡터 Q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임의의 벡터 Q예요. 위치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식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걔를 위치에다 적용하면은 위치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뭐가 돼요? 속도잖아요.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은 또 집어넣으면은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어떤 벡터든 간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물체 고정 좌표계가 아니라 지구 고정 좌표계라는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지구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는 거죠. 지구 고정 좌표계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게 이제 책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뭐에 쓰냐? 1번 R이라는 위치 벡터가 있어요. 얘의 시간 변화율을 여기 대문자 XYZ는 지구 고정 좌표계예요. 좌표계가 회전하지 않는 절대 좌표계고 얘는 운동하는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요걸 주어졌을 때 얘는 저기 그대로 쓰면 되죠. 얘는 그러면은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의 시간 변화율. 책에서 뭐라고 썼어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시간 변화율은 그 좌표계 위에서의 속도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순수하게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 거죠. 얘는 우리가 어떤 성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원점이랑 그 물체의 상대 운동이에요. 좌표계 상에서. 만약에 좌표계가 회전만 하지 않고요. 좌표계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죠. 배 같으면 뭐 앞으로 간다, 뭐 옆으로 간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원점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 책식 15.32 프라임에 보면은 이 항이 새로 들어있을 거예요. 얘는 좌표계 뭐 배가 전진한다거나 아니면 배가 옆으로 밀려난다거나 하는 운동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얘기하는 V 릴레티브는 요게 되는 거죠. 혹시 헷갈릴까봐 써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15.1이나 15.2에서 다룬 내용이랑 사실 똑같아요. 뭐만 새로 나왔어요? 좌표계 자체가 이동하는 것만 새로 나왔죠. 15.1이나 2에서 우리 뭐 배웠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A를 그냥 그 미안, 이거 B 오버해야지. A 대신에 이동하는 좌표계에 원점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그럼 헷갈리는구나. 이동하는 좌표계 상에서의 상대 위치니까 얘는 상대 속도가 되는 거고 얘는 상대 위치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 항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얘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좌표계 상에서의 이동. 원점에 대한 상대 이동이잖아요. 좌표계 상에서 이동이. 그러니까 원점에 대한 상대 운동으로 나오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가 이거 잠깐만 쓸 공간이 없네. 그냥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좌표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미안.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미분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나와요? 가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계가 회전하고 물체가 그 좌표계 상에서 이동하고 있을 때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번 15.5의 핵심이거든요. 걔를 구하려는 게. 그렇게 해서 구한 값에서 우리가 새로 나오는 항을 코리올리 가속도라고 부른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각각 다 미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어요? 뭐 그냥 다 각 항별로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요거 항 볼게요. 여기부터. 시간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이에요. 여기 말 좀 되게 천천히 할게요. 여기 소문자 x, y, z 항으로 나타난 속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 미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를 뭐에 대해 나타내고 싶어요? 대문자 x, y, z 좌표계, 지구 고정 좌표계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속 편하게 얘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시간에 대한 뭐든지 간에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려면 요 식을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항도 항상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책에 있는 식 15.34 밑에 있는 식이거든요. 책에서는 얘를 그냥 V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썼네요.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책에 나온 식대로 쓸게요. 여기 R 닷으로 했거든요. R 닷 이렇게 나오겠죠. 책 15.34하고 15.35 사이에 이름 없는 식 있거든요. 번호 없는 식. 그게 요거 항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기 V, O, 소문자 X, Y, G에 대한 항의 시간 미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걔를 그냥 생각 없이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하는 가속도라고 쓸 게 아니라 회전 성분도 고려를 해줘서 여기 Q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V 벡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V, OX, YZ 벡터를 여기에 넣으면은 이 식이 이 항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에 대한 시간 변화율은 애초에 오메가는 뭐에 대해 표현되어 있어요?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밖에 모르잖아. 물체 고정 좌표계는 지가 얼마의 속도로 도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간에 대한 오메가 미분 항으로 나오겠죠.
막 여러분들이 그럼 아니 이건 왜 얘는 해주고 얘는 안 해줘요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오메가 넣어보세요. 넣어도 상관없어요. 넣어보세요. 여기 오메가 다 나오죠. 그건 알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오메가 넣어야 되는데 지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 나와요?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메가는 여기 넣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 그러면 이 항 자체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봅시다. R-인데 이거 dt 오버 dr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미 앞에서 했네? 이거잖아요. dt 오버 dr. 계속 얘기하는데 이 식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저 식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뭐 점 하나 찍고 말지 그게 아니라 회전 성분을 항상 고려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미분은. 비슷한 거를 나중에 유체역학 할 때 여러분들이 또 배우거든요. 이거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비슷하게 그냥 시간에 대한 미분이라고 해서 시간에 대해 미분만 넣으면 되지 그거 아니라 공간상에 뭔가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뒤에 나와요. 3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김에 좀 익숙해지면 좋죠. 어쨌든 얘도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dt 오버 dr인데 내가 뭐 빼먹었나? 그다음에 얘는 가속도 됐고 그다음에 R 닷 여기 점이 빼졌네. 점 빠진 거 됐고 맞다. R 다시 얘도 R 프라임이니까 저기 항에 그대로 넣으면은 두 개로 쪼개지죠. 하나는 ROXY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고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여기 있는 R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뭐 얘는 지금 좌표계의 중점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좌표계의 원점.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은 회전이랑 상관이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좌표계가 있어요. 물체 고정 좌표계예요. 얘는 이 칠판상에서 얘가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이게 원점. 그 원점은 회전이랑 상관이 있어요? 얘가? 없죠. 그냥 자체만 이게 있잖아요. 병진 운동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는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의 이동에 대해서는 시간 변화율에서 회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없겠죠. 왜냐하면 회전을 지가 백날 해봐 그게 원점 위치에 영향을 줘요? 원점 위치에 영향 하나도 안 주잖아. 회전이 애초에 뭐라는 정의가 돼요?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애인데 자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게 회전 때문에 원점이 변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해도 그냥 얘는 너는 회전 성분 상관없고 가속도만 있으면 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식을 싹 정리를 해주면요. 정리를 해줄 수가 있나?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얘는 저게 되고 천장이 되고 R 닷 OXYG가 어디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 여기가 지금 여기 시간 미분이 이게 됐으니까 앞에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대답들이 없어.
여기서 나오는 결과 자체는 사실 15.5장이랑 15.6에서만 쓰고 뒤에서 안 써요. 코리올리 포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동력학에서 흔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좌표계를 이해하는데 되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결과식을 반드시 외워서 써라라고 저는 절대 얘기는 안 할 건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야 우리가 물체 고정 좌표계랑 지구 고정 좌표계 차이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식을 여기 책에 있는 이 결과식이 있거든요. 15.35 같은 거. 그거를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어차피 외우라고 시험에 낼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근데 그걸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벡터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거 식 구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대로 써놓고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쓴 애들만 쭉 전개를 해놓을게요. 여기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이거니까 전개해서 쓸 수 있죠. 이렇게 나오고 걔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려고 보면은 얘가 2번 들어가거든요, 항이. 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줄 수 있죠. 이 항 나오고 됐나? 뭐 하나 빠졌는데? 이 항 빼먹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쪽은 헷갈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거 배우기 전에 뭐를 배웠었냐면은 여기 위에 부분 지울게요. 뭐 이제 다 한 얘기니까. 내가 몇 분 떠들었니? 30분 떠들었네. 한번 자르고 가야겠다.